아, 아, 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47, 반도체 쪽으로 지수 풀이했네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나스닥 13,500, 플러스 마이너스 10, 코스피 2,570, 플러스 마이너스 10. 예, 요래 보시면은, 나스닥 대비 우리 코스피 지수는 배란서가 많습니다. 예, 거기 따라가 오늘 선 반영으로 우리 주식이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현재는 보면은 저희들이 선 반영하는 것 같아요. 나스닥 대비 우리가 끌고 나스닥이 뒤에 따로 같은 느낌 자꾸 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우리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를 참고 삼아 그날 지수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의 어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쑥대기 잡탕입니다. 가장 투기 세력들이 좋아하는 쇼과 롱의 싸움. 예, 지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순환 변동보다는 선물의 순환 변동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네, 그 참고하셔서 지금 날아가는 주식을 잡으시다가 내상을 많이 입으시키고 그 다음에 좀 저점 바닥이라고 생각했다가 들어가면은 또 그것도 올라가는 기대치 수익만큼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음, 그 언제쯤까지 이래 진정을 할 건가는 명확하게 구분 됩니다. 실적 발표 달은 그게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되는 놈도 그렇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증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상관없이 이 도덕적인 개념은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막 유증에 뭐 대주주 지분 블랙 블록딜에다가 그냥 저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예. 법이 정해주는 태도를 안에서 저것들이 하려고 해서는 기쁨은 체단하기 위해서 도청이 바쁩니다. 왠지 아십니까? 회사채 발행을 못해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사줄지 안 사줄지도 의구심이 많고 그래서 이 주가가 조금 이럴 때 너가 하던 다 따라올 줄 알고 유정하는 겁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정말 방송만 하면 야 이 XX라고 여기다 다 하고 싶은데 해봤자 뭐합니까 그죠? 주식 안 하면 되죠. 그런 종목 안 사면 되고 그럼 우리 애초에 뭐 유상증자가 없을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자 현재 나스닥 강보합으로 계속 달리고 있네요. 환율 1300대를 지키고 있고 네. 이래 봤을 때 특별한 뭐 이슈도 없습니다. 지수 영향도 없고 지금 뭐 특별히 나오는 지수나 미국이나 한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로지 수급에 따른 지수 풀이를 할 것 같아요. 쇼과 롱의 싸움이 또 벌어질 건데요. 자,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현대인프라코 참 브라이트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12,000대 위에서 파신 분 축하드리고 못 팔고 지금까지 기다려 더 올라가시고 기다리신 분, 또 기다리시면 또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익절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현대 제너인 상장 외에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냉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고 뭐든 간에 이제 이 회사 주식은 거의 막바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제누이만 상장한다면 어제 방송 중에서도 저 주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가 14,500원까지 가능하고 현대건설기에는 8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거북이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11,000원대만 지켜줘도 땡큐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이 회사 주가의 지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니는 왜 그렇게 생각하노? 재물을 보십시오. 펄을 보시고 PBR을 보시고 EPS를 보시고 그걸 보시면 딱 답 나와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네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 위에는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급에 따른 거품.
그럴 때는 땡큐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거고, 현재 차트별로 봤을 때는 마지노선은 9,900원, 제가 계속 11,200원을 키핑해야 된다, 그 위에 올라타야지 위로 열립니다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맞습니다. 아시죠? 오늘 현대건설 쭉 올라가는 바람에 선물 2단계까지 올리면서 30% 올리면서 이 회사 주가를 쭉 끄집어 올렸잖아요. 선물을 땡기고 현물 다 팔았, 선물 땡기고 현물 다 팔았다니까요 지금.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속 매도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받치는 차량만 있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폭락보다는 위로가 좀 열리지 않겠나 라고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20.5% 7% 됐을 때 지분이 부담스럽다, 조금 빠졌어요. 한 1% 빠졌죠. 1% 빠지면 이 시가총액 발행 주식에 약 407, 80만도 돼요. 그 정도 아직까지 슈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수익은 받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는 안 봅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돈 벌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오늘 세게 들어왔어요. 그죠?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세게 들어왔지만 가지고 있는 동매 소랑 다 채한 거로 생각하면은 26만 주 때렸다 해봤자 600만 주에 26만 주 제법 많이 때렸어요. 그죠? 하지만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내일도 단타대가 열릴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21선을 지킬 수만 있다면 1900원 21선을 지킬 수만 있다면 또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또 공방이, 그때 손쉽게 익절하실 분도 익절하실 테고, 악재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위에 악재만 없다면 그렇게 뭐 주가의 영향은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HMM 같은 경우 오늘 뭐 보도도 농구도 보고 하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산업은행은 이 BIS 기준을 못 맞춰서 시급할 거라고. 그러고 지금 후순위 전환사채 뭐 8천을 했다 해도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코끼리 비스켓이고 13% 이상을 맞추려고 하면 아마 몇 조가 들어가야 돼요. 몇 조가. 몇 조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제일 큰 문제는 아킬레스건은 한국전력, 두 번째는 HM, 뭐 한국전력은 어차피 가져가야 되는 거 지분이고, HM은 지분만 해결한다면 BIS 기준은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애들이 지금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데,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시화되고 공시된 건 없죠. 근데 제가 32일, 6월 말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제 나름대로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마 MC 이사회가 열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MC 이사회가 빨리 열린다 그러면 열리는 그날 바로 오후에 뭔가 공시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대치를 가져보시고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 따졌네요. 질질 흘러내리는 거 좀 흘러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2만원을 빨리 뚫어야 돼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61선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61선을 한번 뚫고 쭉 빠져버리죠. 그죠? 이게 자꾸 의사타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제 30번, 한 번 슈팅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 슈팅 때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또 결계거립니다. 공시 놓을 때까지. 그게 하루가 됐든,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또 힘들어지게 만드는데,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이놈의 새끼들아. 아이고. 그리고 날짜는 다가오니까 이제 6월 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요 7월 달 안에는 분명히 떡이 되든 밥이 되든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적게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이 이제 남은 거는 하루에 점점 HMM입니다. 기다려 보시죠. 다음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한 달 행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6,500만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재도약합니다. 혹시나 삼성중공업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 실망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6,500 밑으로 내려가면은 줍줍이죠. 예, 그건 무조건 줍줍입니다. 다음 대한유화.
대한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미국의 생산량 줄이니 뭐니 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지만 어찌됐든 대한유와 롯데케미칼은 중국입니다. 중국 다음 달 금리를 다시 한번 내린다는 시진핑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자, 금리 한번 더 내린다면은 경기 부양책이 다시 들어갈 끼고 그때 슈팅 한번 놓듯이 8%또 한번 놓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 또 바닥 다졌어요. 더 이상 밀린다 생각하시면 진짜 초보십니다. 자, 여기서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줄 때 땡겨오고 매수하십시오. 다음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올 겁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서프라이즈 실적은 나오진 않겠지만 문제는 8월달 우리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간다 그러네요. 이번에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해결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도 다시 한번 이제 유심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너빌리티 주가도 다시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번에 전번에 갔던 원자력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항공과 원자력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번 또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항공주 24,000원 위로 안착해서 다시 25,000원을 쳐다볼 수 있는지, 예, 현재 상태에서 강보합으로 인해 보합으로 계속 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가지고 계시는 분, 만에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금은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야 될 찬스라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이버. 자, 바닥을 다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날 4% 빠졌을 때 3일을 제가 감망했다. 저 춤에 들어갑니다. 이제 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격차는 얼마 아니에요. 그죠? 격차는 얼마 아닙니다. 정말 미비하지만 그래도 이미 주가의 영향이 크고 그 다음 한 주당 금액이 커서 저도 약간 부담은 있었는데 이제 춤에 찬스 왔습니다. 네, 물은 타지 마시고 다른 계좌를 이용하시던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서 춤매를 하시는 게 더 수익에 보다 나은 수익의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크게 보지 마시고 21, 2만원대에 정리를 할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면은 결코 내상도 입지 않고 일부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수익은 보고 놓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이지 싶습니다. 저는 6월 말 이전에 다시 한번 도돌이 20만원 이상 한번 갈 것 같은 제 느낌은 드네요. 현재 나스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하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보니까 경기 침체 초입, 경기 활성 초입에는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럴 때 투기 세력이 투자 세력보다는 투자 세력도 투기 세력으로 변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래 변동이 심해질 때는 모든 사람이 투기입니다. 투기. 왜 그러냐면 등락폭이 심하고 지수 플레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부 투기색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냉철한 판단력이 없으시는 분들이 이때 최고로 많이 틀려요. 최고로. 경기 활성화 초입 단계나 경기 침체 초입 단계에는 최고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내상을 입지 않는 거는 시사도 많이 보시고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번 게 낫지. 계좌 물려 있으면 정말 힘쓰고 싶을 때 힘을 못 쓰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면은 그만 있죠. 줄 때 먹고 떠나라고.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50% 이상 줄이셔야 될 거예요. 50% 이상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시는 게 낫고 그렇다 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방금 했던 내부나 이런 거는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시 시향이 안 좋고 매크로 환경 자체가 안 좋다고 해도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요. 이럴 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럴 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유정한다고 1조 이상 유정한다고 주가가 7% 8% 떨어진다 한들 SK 이노베이션,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자 마인드가 억수로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저는 길게 본다면은 SK 이노베이션은 25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SK 온의 행보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같은 금액들이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단지 현재 유증이나 아니면 매크로 환경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부터 SK이노베이션 공부 들어갔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최소한 두서너 달 걸려요. 이 회사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한 2년 전에 수익을 좀 많이 보고 빠져놓은 주식인데 다시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예, 유증할 때는 유증이 다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공부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내일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나쁘게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희망을 가져본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팍팍 들어와 줘야 되겠죠. 외국인이 보시면 외국인이 팍팍 들어와 줘야 됩니다. 뭐 많이 팔았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좀 들어왔나? 내일 안 들어오겠습니까? 자, 2만을 뚫을 수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5만 주식 이래 들어가 되겠습니까? 지금 유통 주식이 얼만데. 자, 여러분, 오늘은 더 이상 종목 설명 드릴 게 없네요. 자, 내일도 지수 플레이에 피멍 들고 기쁨과 슬픔이 만감이 교차하는 또 하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 정도로 끝난다면 오늘 코스피, 내일 코스피 2600을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면 기관과 검토 중에 또 배신 때릴 놈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내일 한번 슉 좀 끌고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자, 긴 시간 경청 말씀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